동물들은 보통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잠을 잡니다. 잠을 많이 자는 동물로 알려진 코알라는 하루 24시간 중 22시간, 나무늘보 20시간, 아르마딜로 19시간, 달팽이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기꺼이 수면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생에 25년을 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국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9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 8시간 22분에 훨씬 못 미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하루 8시간 50분으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항상 10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활동적입니다. 과학자들은 IQ가 높을수록 더 많은 꿈을 꾼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에드윈 뉴먼이라는 언론인이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감을 언제 처음 잡았냐고 물어보자 밤에 친구들과 썰매를 타던 중 썰매가 점점 빨라지더니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고 그때 고개를 들어 별들을 올려다보니 굴절된 별빛이 무지개처럼 퍼져 보였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상 위대한 상대성 이론의 발견은 꿈을 통해 실마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잠을 자면서 기억을 구조화하고 시뮬레이션하면서 생각과 학습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병원균을 제압하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신체의 항상성을 높여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수면은 기억력과 건망증, 감정 조절, 방향 감각, 그리고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건강과 정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수면에 관한 중요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수면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은 태양의 빛에 따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체 리듬 역시 세로토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침의 태양은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낮밤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는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오 이후의 운동이 아침 운동보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오후의 운동은 피해야 하고 너무 이른 새벽 운동 역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면은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수면 시간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최근 유럽 심장저널에 따르면 8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수면을 취한 사람들의 심장질환 위험이 33%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8시간의 수면 기준을 벗어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하니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전에 빛을 발산하는 기구들이 인체 생체 리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어두울 때 사람의 몸은 수면 중에 급속 안구 운동인 렘 수면을 줄이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스크린을 켜놓고 있으면 이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전에 수면을 위해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죠. 술을 마시면 쉽게 잠을 자는 것 같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잠을 자주 깨게 되어 얕은 잠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수면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의 질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잠자기 전에 녹차를 마시면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잠을 자는 동안 칼로리를 태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는 수면을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특히 잠들기 4시간 전에 담배를 피우면 불면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밤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42분 정도 수면 시간이 짧았다고 합니다. 완전한 금연이 어렵다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수면학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수면과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흡연과 관련하여 가장 장기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계에 높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신력 있는 최신 버전입니다. 이외에 몇 가지 수면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 더 소개합니다. 3,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침대 왼쪽에서 자면 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된다고 하고요.
잠을 자는 동안 방이 차가울수록 나쁜 꿈을 꾸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젯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숙면을 취했다고 믿으면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약수면, 즉 플라시보 슬립이라고 하며 놀랍게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인지기능을 비롯한 신체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면은 부족해도 문제, 과다해도 문제입니다. 대체로 권장 수면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인데요. 수면에도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원리를 기준으로 수면 시간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객관적 기준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여러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수면의 기술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알뜰 지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알뜰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식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본 영상 설명에 있는 제보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알뜰한 하루 보내세요.